안녕하세요.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 진행을 맡은 유인경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방송에서 쿡방 또 먹방을 못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른바 미식의 시대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사는 듯 여유로워 보이는 외면과 달리 요식업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조리사의 가치는 떨어지고 또 유행을 따라서 너나 할 것 없이 창업을 한 탓에 가게들의 폐업이 줄을 잇는 아주 어둡고 초라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리사의 자부심과 희망이 사라지는 요즘 아낌없는 실전 노하우를 전하고 한식 본연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 3회를 장식할 게스트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조리사회 중앙회 감사, 세계조리사연맹 집행의원, 한식문화교류협회 수석 부회장을 거친 한식 외길 30년, 한식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조리기능장 임성근. 그는 조리사들의 비현실적인 노동환경, 불합리한 처우를 꼬집고 30년간 치열한 조리사의 삶을 살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리사를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진정한 조리사의 길을 제시해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그렇다면 조리장 임성근이 말하는 직업 조리사의 현실과 전망, 또 품격 있는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점은 과연 무엇일까? 그의 아낌없는 실전 노하우를 지금 바로 들어보자.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 오늘 이 자리에는 임성근 요리기능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조리장님 모시고 네. 조리사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실 그리고 또 조리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이나 뭐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어떻게 해야 좋을지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 요리 솜씨만큼이나 말솜씨도 좋다고 소문나셨으니까 네. 꼭꼭 집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30여 년간 네. 음식점 현업에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좀 저만의 이제 하고 싶은 말들 여기서 아낌없이 다 풀어놓을 생각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주방장, 뭐 식당 아줌마 뭐 이런 식으로 불리던 분들이 지금 뭐 셰프, 조리사, 뭐 요리사 등등등으로 하고 방송계 스타가 되기도 했는데 어떠세요? 좀 주방장이나 기능장, 요리사들의 사회적으로 높아진 위상을 좀 체험하십니까? TV에 네. 매스컴에 좀 이렇게 오락내리다 하다 보니까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많이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하는데 그 내면만 보지 마시고 네. 정말 그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면 정말 그렇게 화려하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리와 음식의 본질 또 그 음식이 갖고 있는 본연의 의미와 또 조리사들이 감명을 달 텐데 근데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새 뭐 요리사, 조리사들이 음식 프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종 예능 프로에도 참 많이 나와서 네. 스타가 되셨잖아요. 네. 광고계까지 휩쓸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그것도 자기 능력이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진실되게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 하고 네. 그런 쇼맨십을 보여줘서 이제 시청자들이 저희만 보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지금 조리하는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따라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학생들은 아직 그런 판단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방송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스타 셰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조리사가 되려면 그게 다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면서요. 엄청나게 많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 조리 관련된 학과가 네. 대학교가 한 150개 정도 돼요. 150개나요? 네. 그래서 거기서 1년에 배출되는 학생들이 배출되는 학생들이 한 2만 한 3, 4천 명 될 겁니다. 다 조리사잖아요. 네, 다 조리사를 꿈꾸죠. 해마다 2만 네. 몇천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10%도 산업체에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네. 그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조리사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에서 그 화려한 걸 보다가 네. 산업체에 모든 이제 대학을 꿈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데 폼 나니까요. 그렇죠. 폼 네. 나잖아요. 네. 근데 호텔에서 그 많은 직원을 뽑지도 않을 뿐더러요. 네. 호텔에 그 많은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 호텔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체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산업체에서 나오다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 현상이 깨지는 거죠. TV에서 그런 화려한 거 보다가 현장 딱 들어왔는데 진짜 기절을 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보통 많이 버티는 친구들은 제가 일주일까지 버티는 친구 봤습니다. 와,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네, 예. 끈질긴 친구예요, 그 정도면. 그럼 일주일도 못해서 그만두는 친구들이. 허다하죠. 네. 왔다가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유명해질 가망성이 안 보여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일이 그만큼 힘들고 고단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했던 학교에서 배우던 이런 것들과 현실로 자기 눈에 보니까 이건 뭐 진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주방에서 벌어지고 네. 조리장 안에서 벌어지고 정말 자기 눈에 보면 자기가 감히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고등학교에도 특목 고등학교가 있어서 네. 요리 학교가 있던데요. 네. 요리라는 게 꼭 이렇게 체계적이고 학구적이고 뭐 이런 그 학교에서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체계적인 교육은 꼭 필요한 거고요. 네. 조리학과라고 해서 네. 조리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조리사들은 경영도 알아야 되고요.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조리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저희 같이 이제 9세대들은 거의 이제 그런 걸 못 받았기 때문에 조리만 할 줄 알지만은 지금 이제 대학에서 졸업하는 학생 그 후배들은 경영까지 모든 걸 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청년들이 꿈꾸는 게 뭐 한국의 임성근 혹은 뭐 영국의 제이미 올리버, 뭐 프랑스의 알랭 듀카스 이런 사람을 네. 꿈꿀 겁니다. 근데 임성근 조리장의 경우에는 뭐 9세대라고 굳이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요리에 입문하게 된 거예요? 정말 공부가 하기 싫어서 네. 하기 싫었던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아니요, 공부는 잘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공부는 잘했었는데 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가출을 했었어요. 그때 6개월 만에 잡혀갔습니다, 다시. 아, 집으로?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서 2달도 안 돼서 다시 제가 가출을 했죠. 또 가출을? 네. 부모 속을 엄청 새겼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제가 가출했던 데가 음식점이었어요. 그때는 통행 금지도 있고 막 그럴 때라 예. 잡혀가면 12시간 넘으면 무조건 그렇죠. 잡혀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갈 수 있는 데가 음식점뿐이 없었어요. 음식점에서는 가 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월급을 3만 원씩 받고 일을 했었는데 한 번 선택하게 되니까 2번째 나와도 다시 음식점 일을 찾게 되더라고요. 재능이 없으면 계속 그 식당에서 데리고 있을 이유가 네.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요리에 내가 남다른 재능이 있구나라는 거 언제 느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재능도 재능이지만 네. 자기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채소 같은 걸 다듬다 보면 무가 썩은 무라든지 당근이 조금 못을 당근 같은 건 폐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맨 안 보이는 데 숨겨놨었어요. 네. 최고 좋은 칼, 주방장 칼을 갖다가 쓸고 채 써는 연습도 네, 하고. 많이 했죠. 그 당시에는 보통 저희들한테 칼 잡으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칼을 안 줍니다. 네. 그래서 보통 주방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보통 3, 4년은 기본적으로 야채 손질, 설거지. 그랬는데 저는 좀 그렇게 열심히 한 덕분에 혼도 많이 났죠. 그 노력 끝에 주방장 자리에 오르게 된 건 얼마 만에 주방장에 오르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횟수로는 4년. 예? 횟수로는 4년이요. 그렇게 짧게 네, 고속 승진을 했네요? 네, 만으로는 3년. 근데 제가 그 처음에 있던 업장에서 나와가지고 6개월 만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 한 군데 걸쳤다가 88 서울 올림픽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네. 그 동네 시청. 아, 네, 거기서 제가 19살 때 첫 주방장을 19살 때 10대 주방장이 네, 됐다고요? 최연소였습니다 그때. 정말 뭐든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요. 노력하는 거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19살에 주방장이 됐다면 아버님이 식당 사장인 어떤 건 아니실 텐데 네. 뭐 힘든 일 이런 것들 고생한 일 없어요? 엄청나게 많죠. 네, 근데 정말 제 이렇게 손을 보면 네. 이런 자국들이 계속 칼자국. 예, 이게 칼자국이거든요. 네. 이 손도 저는 지문이 틀려요. 아, 어머나. 예, 이 손 3개가 지금 껍질만 있는 거예요. 어머나. 칼질 연습을 하다가 네. 손을 비인데 또 벼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고통이 밀려오거든요. 뼈가 하얗게 보이고. 어머나. 그런 것들이 정말 뭐 그걸 또 감고 또 하는 거죠.
지독해야만이 정말 자기가 미쳐서 지독해야만이 그걸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남이 하는 대로 하면 절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뭐 굉장히 음식도 한중일 양식, 뭐 요즘 뭐 멕시코 요리, 스페인 요리 네. 많이 들어오는데 한식을 처음부터 한식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네, 아니면 저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지금까지 한식만 왔습니다. 네. 뭐 한 번도 다른 그렇다고 무슨 서양 요리가 나쁘다느니 중식이 나쁘고 뭐 일식 요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한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한식의 종류가 몇만 가지가 되는데 그거 아직 3분의 1도 못 배웠는데 내가 배우던 것도 아직 못 배웠는데 그걸 다른 요리를 배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식이라도 똑바로 배우고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죽을 때까지 다 못 배울 거예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식을 뭐 배울 것도 아직도 너무 많고 그리고 한식을 먹으면 편하더라고요, 속이요. 네, 그리고 재미도 있고요. 네. 네, 한식만의 또 메리트가 보이지 않는 메리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드님들도 요리사의 길을 네. 걷는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요리들을 아드님들 하세요? 저희 큰아들은 지금 25살인데요. 네. 대학 4학년인데 지금 취업반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서양 요리를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막내 아들은 이제 조리사는 아니고 베이커리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두 아들 데리고 국제 대회 한번 나와보고 싶습니다. 아, 근사합니다. 네. 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아버지의 대를 잇는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대를 이으라고 해서 다 잊지도 않은데 어떠세요? 그 아버지의 조언이 있었어요? 아니면 아들들이 저절로 환경적으로 보고 선택한 길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거의 전교에서 선생님이 다른 애들은 걱정해도 우리 큰아들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그런데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후반기 때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네.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기를 바랬는데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조리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네. 정말 충격받았죠. 안 말리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충격받아서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역시 변함이 없이 조리사를 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 애엄마하고 이렇게 다 집안 회의를 했어요. 가족 회의를 해서 내일 당장 학원 다니던 다 때려쳐. 그리고 당장 조리학원 입학해. 네. 그래서 조리학원 바로 보냈습니다. 방학 때 되면 삼촌들한테 보내서 정말 그냥 이런 주방에서 채소도 담고 설거지도 하고 방학 내내. 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되면 대학은 고등학교 때까지 그거를 넘어가면 계속 시킬 거고 네. 중간에 포기하면 잘 됐다. 다른 길 가라. 아하. 근데 그걸 이겨내더라고요. 뭐 저도 작년에 이제 그만두긴 했지만 네. 제 딸이 기자를 하고 싶다면 약간 말리고 싶었던 거는 네. 기자가 꼭 그렇게 취재 현장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뭐 밤샘 법치기도 해야 되고 네. 거절도 당해서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다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네. 몸소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 조리사의 길이 뭐 아까도 잠깐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후배들 너무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일반 시청자나 국민들이 모르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도 정말 그걸 모르고 있어요. 네. 정말 지금 현장에 일반 산업체 주방에 들어오게 되면요.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저희가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8시간, 9시간 넘겠죠? 하루에? 엄마? 8시간, 9시간이요? 네. 그거는 그 정도만 되면요. 네. 아마 저희 후배들이 아마 다시 조리를 하고 싶어서 하지 않을까. 아마 저희가 최소한 아무리 노동을 짧게 해도 12시간, 13시간이고요. 최하로 네. 보통 14시간, 15시간 근무합니다. 월급이나 봉급이 많으면 견딜만 할 텐데 월급. 막 졸업해서 학교 졸업하지 않다 하더라도 네. 초봉 정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18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 조리사들은 어떻게 보면 불특성의 다수를 음식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처우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두 아드님은 너무 다행스럽게 아버님이 멘토이자 선배 역할을 해주시는데 네. 임성근 조리장한테는 그런 멘토 역할을 해주시던 분이 계셨습니까?
은행이란 이제 저희 스승님이 계셨어요. 네, 예. 지금 이제 신종플루 때문에 한 4년 전에 이렇게 아이고. 좀 안타깝게 정말 조리개에 큰 별이 떨어지셨는데요. 네. 정말 그분은 인성도 인성이고 기술도 기술이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이거를 좀 그만두고 싶어 할 때 네. 항상 언제든지 찾아가서 자문하고 이렇게 좀 기대고 싶었던 네. 그런 분이고 저한테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때로는 좀 강하게 이렇게 대해주셨던 최고 이제 기억에 남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얼마 전 한 인터뷰를 보니까 네. 아드님이 요리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셨다면서요. 네. 뭐 대회가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인데 요즘 청년들이 이런 대회들 다양한 대회에 나와서 참여하고 또 상 타는 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양면성이 있는데요. 네. 저는 2001년도부터 각종 요리 대회 한 100군데는 다녔을 겁니다. 정말요? 네. 와. 근데 처음에는 저라고 나름대로 한다고 딱 올려놓으면 네. 학생들이 깔아놓은 그 작품 보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네. 그만큼 저하고 학생들의 격차가 크더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전시하고 라이브가 있는데요. 네. 그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어다 놓으면 네. 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그거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렇게 아름다워요. 예쁘게 네. 데코레이팅이 되게 잘 된 요리들이었군요. 네.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그래서 아스픽이라고 그러는데 그 네. 젤라틴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요. 음식 마르지 말라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몰랐죠. 식당에서 먹는 대로만. 네. 그거를 거기에 이제 제가 막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 지방 대회, 국내 국제 대회 막 거의 미친 듯이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숱한 대회를 가셔서 네. 얻었던 득, 그렇죠. 그다음에 실 어떤 게 있어요? 한 군데 대회 나갈 때마다 한두 가지는 배워와요. 내가 몰랐던 거, 온도차, 어떻게 발라야 되는 거, 어떻게 놔야 되는 거 이런 거 분명히 배워와요. 네. 그런데 또 하나는 실망적인 것은 딱 보게 되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좀 많은데요. 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실망이 클 거예요. 본인 스스로 되든 안 되든 자기가 작품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네. 도와주면 안 돼요. 네. 컨셉이 주어지면 자기가 직접 다 해보고 그리고 나가서 보면 수백 작품들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를 배우고 오고 또 가서 배우고 오고 이래야 아이디어들 얻고, 예. 자기게 되는데 예. 그러지 않고 남의 힘을 빌려서 그건 라이브 같으면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는데 네. 전시 같은 건 누가 만들어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그게 독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회를 위한 대회밖에 안 되는 것도 그렇죠. 있군요. 그렇게 타는 상의할 바에 네. 내가 진짜 어떻게 됐던 내가 잘했던 못했던 자꾸 그런 걸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배운다는 게 중요한 거지 상은 중요치 않아요. 요즘에 너무 스펙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저희 아이 한 이렇게 요리 경연 대회 한 3, 40군데는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네. 얘는 라이브로 제가 전시로 보내면 남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라이브 보냈습니다. 아빠가 해줬구나. 네, 그럴 것 같아서 네. 저는 라이브로 보냈어요. 네, 예. 라이브로 지가 참가해서 지가 현장에서 직접 요리하는 거. 예. 그래서 저기 농림부 장관상을 탔더라고요. 저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았더라고요. 깨알 같은 자랑을. 그래서 뭐든지 정말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나중에 그거 뭐 상 타서 그거 자랑스럽지도 않잖아요. 네. 자기 인생에 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힘들더라도 자기가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가면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절대 뭐 옆에 사람들 도움 받지 말고 자기가 직접 해라.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워낙 뭐 미식의 시대다, 그다음 셰프들의 스타 시대다 하다 보니까 외국의 유명한 요리 학교, 뭐 꼬르동 블루건 또 뭐 이런 등등도 많이 챙겨서 국제적인 감각도 익히려고 학교들이나 학원들도 우후죽순하고 있고 유학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네. 예,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짚으면 다 거품입니다. 아, 절대 그럴 필요가 없고요. 네,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대학에서 무슨 기술을 배워요? 걔들이 꼬르똥블루나 뭐 CJ 뭐 아무데나 뭐 CIA나 아무데나 돌아다녀도요. 네. 거기서 오면 네. 말짱 도루묵이에요. 현장과 산업체는 정확하게 학교와 이 산업체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해야지 네. 이런 학교나 그런 데에서 학원인에서 이런 네. 현장 일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네. 근데 뭐 어차피 학원에서는 학원생을 유치해야 돈이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와야 뭐 교수도 필요한 거고 뭐가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유치하기 위해서 막 그러는데요. 뭐 지금 뭐 TV에서 한참 뜨는 셰프님들 보면 국내파도 많아요. 많죠. 예. 네. 꼭 저는 그걸 도피라고 생각해요. 꼭 유학까지 가야 뭐 훌륭한 조리사가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좋은 스승님 만나가지고 네. 좋은 교수님 만나서 좋은 학교 가서 네. 배워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조리사 자격증 때문에 학원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생긴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학원에서 배운 거 조리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요리 있으면 하나라도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라도 쓸 데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학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청년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네. 퇴직을 앞둔 남성들도 또 나이가 드신 여성들도 가게 하나 차려볼까? 뭐 그러려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따요? 저 같으면요. 네. 거기 다니느니 돈 벌면서 식당에서 배우겠어요. 근데 그거 안 따면 조리장 그 기능 조리사 자격증 없으면 식당 못 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문제이죠. 대한민국에 왜 정말 이게 좀 큰일 났냐고 하면 이 음식에 관련된 업체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네. 150만, 건 160만 가까이가 돼 가는데요. 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60만 명이나 되는군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장롱 다 면허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음식점에 조리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 조리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나 저같이 조리 기능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는. 왜? 그럼요. 네. 기술로 얘기해줘요. 왠지 아세요? 조리사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50만 명이나 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네. 조리사 법이 제대로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호. 그런 법이 없는 자격증을 따서 뭐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예. 더 웃긴 거는 거기다가 네.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네. 2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위생교육도 안 받아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조리사 면허로 바꾼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아요. 사업체 업주도 2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정작 저희는 요리하는 사람들인데 교육을 안 받아요. 근데 거기서 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위생 검열이 나오잖아요. 네. 위생에 약간 걸렸어요. 저희한테 벌금 나옵니다. 업주한테도 벌금 나가고. 오. 저희는 위생 교육 받은 적이 없어요. 법을 알아야 우리가 위생 교육을 철저하게 할 거 아니에요. 법이 없다면서요? 네. 근데 왜 우리한테 벌금을 매겨요? 아. 우리는 법 공부를 교육을 받질 않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진짜 심각한 거죠. 네. 그런 법이 없는 직업을 학생들이 한들 미래가 없는데 법이 없는 직업을 정부에서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법이 있는 직업도 안 해줄 판인데. 그렇죠. 예전에 법이 하나 있었어요. 유일하게 어떤 법이 있었나요? 70평 이상 네.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창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 그 법마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쉽게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한식 따놓고도 불안해서 일식에 도전하고 중식 도전하고 조리사 기능 자격증만 여러 개를 하느라고 본인은 힘들죠. 부모님들은 학원비 대줘야죠.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낭비일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청년들이나 그 부모님한테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같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법이 있으나 없으나 그래도 조리사라고 하면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일반 조리사 일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걸 뭐로 따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따봐야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없어도 음식점이 일할 수 있어요. 있어도 일할 수 있고. 조리사는 첫 태어나는 병원에도 조리사가 있고요. 네. 마지막 가는 화장터에도 조리사 있어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리사들은 어떻게 법안 없이 뒤에다 이렇게 패대기 쳐놓고 요즘 하도 매스컴이나 이런 거 방송에서 진짜 이렇게 방송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리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3D 업종 중에 최고 어려운 직업이 조리사예요. 물, 불, 기름, 강력한 그 좀 긴 노동 시간과 저렴한 그 월급과 업주들은 14시간, 15시간 일을 시키면서 200만 원, 뭐 210만 원 주면서 그걸 월급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뭐 지금 현재 150만 명의 그 조리사 자격증 가진 분만이 아니라 네. 조리사를 꿈꾸고 심지어 임성근 기능장처럼 네. 돼야지라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네. 한국의 음식 문화와 건강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힘이 좀 주어지신다면 네. 제안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법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리사 관련 법안. 네. 우선은 네. 조리사들 우리도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우선 생겨야 되고요. 네. 정말 그게 첫 번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조리사의 이제 그 시험의 문제죠. 조리사 기능사 시험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게 요즘 학생들이 몇 자 학원 다녀서 배워가지고 자격증 따는 거는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현장에서 10년, 15년씩 하는 사람들은 시험 보러 가면 다 떨어집니다. 현장 룰하고 시험 방법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난이도를 높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지. 하다못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가정주부 아무나 다 보면 학원만 다니면 2달만 보면 돌대가리 아닌 이상은 다 딸 수 있어요. 네. 머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도 2달 정도 하면 다 딸 수가 있습니다. 바닥부터 정말 속된 말로 하면 바닥부터 기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후배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특히 음식은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손님한테 먹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내가 채소 하나 다듬지도 못하는 사람이 음식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설거지를 어떻게 해야 이 그릇에다가 어떤 음식을 담을지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설거지도 안 해보고 채소도 안 다듬고 칼질도 못하고 채소 같은 거 이게 보관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음식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바닥부터 기어서 이렇게 올라와야 탄탄하게 예, 앞으로도 쭉 가더라도 응용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뭐 설거지나 밑에 허드레 일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학교에서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후배들이 나오게 되면 오자마자 막 소금 이거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 이거 하면 귀싸대기 맞죠. 맞죠. 저라도 때리죠. 예. 어디다 대고 지금. 예, 어디다 대고 소금질이야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애들은 모르니까 그래 화려한 것만 자기도 오면 바로 요리사라에다 이게 음식을 멋있게 담고 처음부터 이런 옷 못 입어요? 안 됩니다. 그냥 거의 저희는 이렇게 깨끗하지만 음식 주방에 딱 들어가서 음식을 1시간만 만들면 고춧가루 튀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앞치마 메고 시커먼 거 하고 그렇게 일할 수뿐이 없습니다. 뭐 30년을 이 한 길을 걸어오셨고 지금 이제 스타시퍼가 되셨지만 그래도 아이씨 못해 먹겠다. 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즘도 드실 때가 있나요? 어쩌다가 한 번이요. 어떨 때? 아 정말 그러니까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요. 네. 어떨 때 보면. 근데 그런 게 뭐냐면 어떨 때 보면 손님들 때문에 그 좀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예. 이제 똑같은 음식이 100명이 나갔는데 어떤 날은 손님들이 요리사에 거의 안 먹고 나오는 경우들이 또 있고 그럼 저는 다 먹어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유명한 셰프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나갔을 때 맛있게 먹어주는 것보다 남은 음식을 보고서 상처받으신다고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예. 아, 그때는 진짜 배가 불렀나 보죠. 모르죠, 그거는. 근데 진짜 좌절감 어떤 거. 막 거절당한 듯한 느낌이 드십니까?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심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음식을 시켰어요. 네. 거의 다 먹었어요. 거의 다. 짐작이 갑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근데 뭐 난리가 났어요. 조리장 나오라, 뭐 나와라. 그러면 아유 부르셨습니까? 무슨 문제 있냐고 인사드리면 뭐가 나왔대요. 그리고 이게 외곽이다 보니까 날파리도 날아다닐 수도 있고 그건 매장 관리기니까 당연히 바꿔드려야죠. 거의 진짜 한 점만 드시면 그거 다 비우는 건데 그거 한 점 남겨놓고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기만 싹 들고 그거 드세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로 갖다 드리면 그냥 그게 드시면 가면 되잖아요. 네. 계산 안 합니다. 그냥 그것까지 좋아요. 더 큰 소리 치죠. 인터 블로그에 올린다느니 뭐 위생과에다 신고를 하겠다느니 쉽게 말하면 진상고객, 우아한 말로 하면 블랙 컨슈머들이.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한번 당하고 나면요. 네. 정말 그냥 온몸에 힘이 다 빠지죠. 뒤에서 육도 문자 하죠. 네. 저도 사람인데 네. 저희가 이제 조리를 하다 보면 실수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음식에서 뭐가 나왔던 우리 매장에서 나오면 저희 잘못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드리죠. 하지만 그렇게 도가 지나치는 손님들 이런 분들 보시면 그럴 때 정말 야 진짜 직업이 3D 업종이 맞긴 맞구나. 네. 그런 좀 소외감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 그런 자괴감이나 뭐 쓸쓸함을 느낄 때보다는 기쁨이나 보람을 느끼실 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많죠.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저 같은 손님이 가서 싹싹 비우고 막 최고죠. 엄지손가락 네. 시켜두면 네. 근데 제가 한번 이제 잊지 못하는 손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정말 너무 잘 먹었다고 주방까지 오셔서 네. 이제 수고비를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한 며칠 있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네. 열무김치가 너무 환상이라고 어머니를 하고 식구들하고 다 같이 오셨어요. 네. 이제 거의 충성 고객이 되셨는데 네. 그분들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고 또 다른 분들 이렇게 모셔오시고 꼭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좀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럴 때 정말 보람이 있죠. 예, 개인적인 질문인데 요리할 때마다 늘 성공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정통 요리를 했는데 하다 보면 막 퓨전 요리가 됐고 그런 경우 되게 그렇죠. 많은데요. 예. 요리할 때 중요한 건 아까 뭐 최고의 재료, 네. 그다음에 사실은 간 이런 거 뭐 이렇게 소금을 뿌리던 이렇게 뿌리던 어쨌든 뭐 소스, 그다음에 불 조절 같은 거, 네. 뭐 샐러드가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이 다 배합을 잘 맞아야 될 텐데 네. 어떤 것들이 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할까요? 그나마 재료일까요, 역시? 음식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양념장의 비율과 정말 정확한 양념장의 비율과 정확한 조리법이 맞아야 돼요. 네. 이제 직원들이 3명이 일을 해요. 네. 양념장은 저희는 대량이니까 만들어 놓고 똑같은 양념장, 똑같은 야채를 만들어 놓고 쓰는데요. 네. 3명 볶으면 3명 맛이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감이죠. 딱 보면 양념을 달아서 해도 얼마나 몇 분을 볶아야 되느냐. 불 온도를 어떻게 해도 몇 분을 볶아야 되느냐. 이것들을 모르는 거죠. 똑같은 양념 가지고 똑같은 계량해서 넣어도 3명이면 맛이 다 틀려요. 그래서 무슨 요리를 하나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진짜 많은 시행착오가 겹치다 보면 거기서 약간 더 업이 돼가지고 자기만의 레시피가 생기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요리에 인생을 걸고 열정을 보여주신 임성근 조리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임성근 조리장의 말씀과 또 조언을 듣겠다고 네. 요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네. 좀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리장님.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2학년과 대표 박지용이라고 합니다. 작년도에 조리장님의 특강을 듣고 너무 감명 깊게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 질문 한 개 드리려고 이렇게 섰습니다. 한식의 세계화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퓨전 요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왔는데요.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는 되었지만 한국 요리의 전통성을 잃어버릴까 봐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 조리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앞으로 조리계를 이끌어갈 학생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그 전통성을 보존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박지용 학생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요리를 공부한 학생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또 우리들이 다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과제일 것 같은데 한식의 세계화도 참 중요하지만 한식 고유의 맛도 조리법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임성근 조리기능장님의 고민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퓨전 요리라고 해서 한식과 양식을 섞고 한식과 중화 요리를 섞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한식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정말 그거는 짬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칠은 표현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모 프로그램을 보니까 김치 국물을 갖다가 졸여가지고 스테이크 위에 뿌려가지고 그게 한식이라고 하고 어느 조리사분이 나오셔서 튀김을 해가지고 초간장 쫙 뿌려주고 이게 한식 새가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분해가지고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화를 할 때 꼭 그렇게 소스로 서양 소스를 부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선은 퓨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전통 요리를 가지고 똑같은 조리법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약간 조리법을 바꿔서 담음새를 바꿔서 먹는 방법을 바꿔서 이걸 퓨전이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한식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에다가 크림 소스 넣고 그걸 퓨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퓨전과 짬뽕의 차이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식 세계화 네. 저는 거기에다 의문점인데요. 네. 한식 세계화를 왜 해요? 그것도 우리 문화 중에 식문화를 널리 알려서 중국 음식이나 일본의 스시가 외국에서도 스스럼 없이 먹듯이 좀 더 친근하게 한 음식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려고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참 좋은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 현 세대 한식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한식 전문가예요. 주부들도 네. 다 한식 전문가입니다. 한식 안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식을 외면해요. 그래요. 밥을 그렇게 안 먹는데요. 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식을 좋아하지 않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음식 좋아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특급 호텔에 한식당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자기네 나라에서 맨날 먹던 뭐 파스타라든지 뭐 스테이크라든지 먹는 걸 우리나라 가서 또 먹겠습니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음식도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한식당에 호텔에 한식당 있는데 어디서 먹습니까? 호텔에 한식 세계화가 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최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자주 접해보는 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빙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문화가 정말 벌크 문화이기 때문에 찌개 한 냄비로 올려놓고 다들 돌려 앉아서 이 사람 숟가락으로 퍼먹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원바이원 서브로 해가지고 네. 개인 서브를 해준다거나 개인 앞접시에 네. 나눠주게. 예. 개인 서브를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뭐 이렇게 뭐 젓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빼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네. 뭐 거의 뭐 우리가 뭐 한식 세계화 한다고 하면 일본이 불고기 비빔밥인데요. 그거 말고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삼계탕도 있고. 예. 네. 저희 업장에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다 좋아하세요. 음식 안 드시는 분이 없었고 다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저희는 다 하게 되면 1대1 맨투맨 서비스를 해드리거든요. 네, 예. 어떻게 드셔라 설명해드리고. 첫 번째는 호텔에 한식당이 생겨야 된다. 네. 그러게 되면 조리하는 학생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일자리도 때문에 창출되겠네요. 당연히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나고 조리하는 학생들이 조리를 끝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뭐 요리만 잘한다고 해서 서빙 잘하기도 어렵고 네. 할 텐데 한식의 세계화를 할 때는 한식이 무언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렇죠. 외국어 실력이나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네. 조리학과라고 해서 음식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뭐 정말 영어도 하고 외국어 공부도 다 하고 경영도 배우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호텔에서 서빙도 하고 정말 영어로다 외국어로다가 한식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저도 저희가 큰아들한테 지금 주문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서양 요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한식을 하더라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라. 저는 제 아들 졸업하면 저 유학을 보낼 건데요. 네. 뭔 유학을 보냈냐? 거기서 현직에서 네가 일자리 잡아서 현지 영어를 배워. 네. 예. 그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가 한식을 나중에 배운다고 하면 한식의 신선로를 네가 영어로 설명을 하는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죠. 그러니까 정말 지금 배우는 저희 후배들이 대학 다니고 어느 정도 영어가 되거든요. 그런 후배들이 진짜 한식을 영어로다가 설명하고 외국어로다가 설명해서 서빙이 된다고 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울분에 가득 차서 격정 토론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학생에게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한식의 본질은 우리가 살려야 되고 오히려 세계화를 하려면 한식을 접할 수 있는 뭐 호텔 식당이라든가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외국어 실력 이런 것이 더 기본이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예, 그럼 또 다른 학생의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호서 전문학교 최아림입니다. 최근 들어 조리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명한 곳의 조리장 분들은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미래 조리장을 꿈꾸고 있는 저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자 조리사들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 학생 질문에 너무 공감하는데요. 네. 물론 알죠.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많겠지만 한국에서도 셰프, 뭐 조리장 그러면 정말 드물어요. 여기 왜 이렇게 양성 평등화가 안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그전에는 음식점에 있는 조리장 일이 너무 힘들어요. 네. 정말 거의 뭐 육체적인 노동 이런 것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못 견뎠어요. 체력적으로.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섬세함도 남자분보다 낫고요. 네. 그리고 모성의 본능이기 때문에 음식을 할 때도 담음의 그 마음가짐이 남자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지금은 옛날보다 이런 주방의 시스템이 조리장의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갈고 닦아서 여자분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조리장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나는 여자니까 이런 거 편견은 버리시고 지금 아마 조리장 어느 이렇게 산업체에 나와 보시면 정말 여성 조리사분들이 아마 대우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같이 일은 나눠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자신감이 중요한 거고요. 자신감. 네, 우선 자신감이죠. 조리장에 딱 들어가면 거의 남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위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뭐 요즘은 뭐 남녀 평등인데. 그럼요. 초등학교 애들 보니까 여학생한테 맞은 남학생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사를 꿈꾸는 여성들의 앞날은 밝은 걸로 하고 네. 예, 이제 마지막 학생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호서 직업전문학교 호텔조리과 1학년 손승우입니다.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호텔 조리과에 좀 늦게 들어온 학생인데요. 경험이 좀 다른 학생들보다 적어서 좀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조리장님 주변에도 저와 같이 조리를 좀 늦게 시작한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난관을 헤쳐갔고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이 가져야 할 각오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신입생 손승우 학생의 질문을 들어봤는데 네. 요새 이런 분들 꽤 많아요. 뭐 요새 뭐 전문 대학원 생겨서 만학도들도 있지만 푸릇푸릇한 신입생인데 얼굴은 거의 복학생 얼굴인 분들 많고 과연 늦게 시작한 이 길이 옳은 길일까는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런 학생들한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네.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요. 네. 뭐 40 넘어서 배우러 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좀 운전을 하시던 분인데 좀 안타깝게 사고가 나서 네. 50이 넘어서 이 길을 배우고 싶다 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성심성의껏 가르쳐 드렸는데 저는 음식을 다 배우려고 하지 말라. 우선 첫 번째는. 네. 나이가 뭐 먹었다고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한식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불고기도 있고, 뭐 갈비도 있고, 찌개 전문점도 있고, 생선찌개 전문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기가 나중에 내가 뭐를 할 것이다.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불고기집을 하고 싶다. 그럼 안 망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술이 없으면 저 같으면 전국의 3대, 5대 유명한 불고기집을 다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네. 거기서 때를 쓰든 어떻게 하든 2, 3개월씩은 해서 그 집에 한 가지씩 비법을 빼오겠어요. 불고기를 내가 선택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불고기만 잘하면 돼요. 여러 가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지금 30년 넘었지만은 한식에 10분의 1도 못 배운 사람인데 그 많은 거를 언제 다 배웁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싶은 거 선택을 딱 한 다음에 거기다 모든 걸 집중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옮기시면 되는 거고 네. 어차피 그 많은 한식을 다 배울 수는 짧은 시간에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꼭 창업하고 싶은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악한 근무 환경, 적은 급여, 피와 땀으로 얼룩진 조리복.
대한민국 조리사가 거쳐야 할 수많은 난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직업 조리사. 공부가 싫었던 청소년 임성근이 집을 나와 무작정 시작한 것도 조리사였다. 그는 먹고 자는 시간을 아껴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고 결국 주방에 들어선 지 4년 만에 최연소 주방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후 수많은 음식점을 다니며 각지에 숨은 특별한 요리법들을 섭렵했다. 요리에 대한 임성근의 열정과 꾸준한 노력은 대한민국 대표 한식 조리 기능장의 자리를 가져왔다. 그는 이제 조리사를 꿈꾸는 청년들과 요리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한 조리사의 화려한 모습보다 인내와 끈기, 조리사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전하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노하우를 알리고 있다. 미식의 시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건강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대한민국을 빛낼 미래의 조리사들에게 밝은 미래, 꿈과 희망을 전하는 조리장 임성근. 품격 있는 한국 음식 문화를 형성하고 인성과 실력이 뒷받침된 조리사 육성을 위한 조리사 임성근의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한다. 미식의 시대여서도 그렇겠지만 또 스타 셰프들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요리사, 조리사를 꿈꾸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거예요. 네. 조리 기능장, 남들이 보기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신 분인데 이런 조리사란 직업에 대해서는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한참 지금 공부하시는 이제 후배님들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2만 몇천 명씩 이렇게 배출이 네. 되고 있는데요. 그 후배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정책적으로나 일자리가 이렇게 좀 많이 창출이 돼가지고 그 후배들이 진짜 자기 역량을 필 수가 있고 네. 그 후배들 또한 처음에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소신껏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꾸준히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뭐 요식업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 그만큼 고통이 따라야죠.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조리사만 고통이 따르면 안 되는 거고요. 현 정부에서 앞으로의 뭐 생길 정부에서 정말 조리사들에 관련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조리사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성근 조리기능장이 미래가 밝다니까 네. 저까지도 굉장히 흐뭇한 생각이 드는데 요식업계의 미래는 어떨까요? 조리사가 이렇게 늘어나면 요식업계가 또 과열 체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 저는 정말 각 집마다 살아남으려면요. 네. 단품화가 돼야 되고요. 차별화들. 예, 차별화된 단품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메뉴 뭐 한 집에 가면 뭐 20가지, 10가지 이런 메뉴는 하지 말고요. 네. 단품 메뉴로다가 하셔야 인건비도 덜 들고 재료비도 덜 들고 맛도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저도 아무리 잘하지만 메뉴를 수십 가지를 나 혼자 관리하려면요. 네. 맛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음식점은 절대 말랑말랑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공부 엄청나게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퇴직금 타서 할 거 없으니 에이 식당이나 할까? 에이 식당이나 할까가 아니고요. 그럼요. 에이 식당이란가 뭐 할 거 없어서 식당을 한다고요? 그 사람은 무조건 망해요. 100곳이 문을 열면 90곳이 망한다면서요? 그럼요. 네. 그만큼 어려운 게 이런 음식점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실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하자면 자기가 무슨 저 음식점을 할 건가 매뉴얼을 선택한 다음에 전국 맛집 투어를 다니세요. 자기도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1, 2년 기획을 해놓고 배우세요. 그 음식을. 그리고 창업을 하시고. 이제 음식 자체가 이제 예전에는 음식만 맛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거기엔 기획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영 철학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음식 맛도 있어야 되고 그 음식과 또 자리에 음식점 할 자리도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공부할 것들이 많으니까 창업하시기 전에 이런 것들은 모두 체크하신 다음에 조금 헷갈리시는 분은 저한테 다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리업계의 앞날은 정부나 세상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공부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인 것 네. 같고요. 유인경이 일자리 테마토크에서 꼭 빠짐없이 묻는 공식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임성근 조리기능장님의 인생에 네.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매기실 것 같아요? 많이는 못 매길 것 같고요. 네. 한
한 5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그럼 낙제점인데요? 60점 이하면. 그렇죠. 예, 근데 왜요? 제 삶은 이제 제 생각할 때는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드리는 그 50점은 가족에게. 아. 예, 이제 조리사는 정말 힘든 직업이란 게요. 남이 쉴 때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남이 일할 때 저희는 쉬어야 돼요. 네. 뭐 여름 휴가? 저는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우리 애 엄마한테도 같이 이렇게 같이 보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50점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냥 가족에게 좀 미안한 감이 많아서 조금 염치불문하고 50점을 줬습니다. 너무 박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랑도 하고 가정도 돌보는 요리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네. 아드님도 이제 요리사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네. 요리사가 되려는 청년들에게 네. 인생의 선배로서 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한 말씀 딱 드리고 싶으면 절대 이렇게 뭐 TV를 보고서 방송을 보고서 현혹돼서 순간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정말 이게 조리사의 길이 내가 갈 길이라고 생각하면 시간을 내서 그냥 산업체에 들어가서 주방에 가서 경험도 좀 해보고 내가 설거지도 좀 해보고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직업인지 나한테 맞을 것 같으면 선택을 하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당장 다른 과로 선택하는 게 맞아요. 네. 4년이란 시간과 돈과 나중에 그 좌절감은 정말 너무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내가 조리학과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아는 삼촌이라든지 동네 음식점이라든지 가서 자기가 직접 설거지도 한번 해보고 돈 바라지 말고 그냥 알바생으로라도 가서 네. 요즘 사람이 없어서 주방 평균 연령이 65세거든요. 네. 저 아주머니 이렇게 파출부를 부르고 헬퍼를 부르게 되면 70 드신 분들이 설거지를 하러 오세요. 그런데 젊은 애들 간다고 하면 다들 흔쾌히 써줄 거예요. 방학 때 같은 때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조리학과 다니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의 적성을 테스트해보고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과를 바꿔서 다른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거 할만해. 정말 꾸준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꾸준히 꼭 조리만 학교에서 조리 배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거는 크게 나오면 쓸 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인성이라든지 영어 공부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술은 어차피 사회에 나오게 되면 다시 저희한테 배우게 됩니다. 예, 오늘 임성근 조리 기능장님 모시고 조리사로서의 애완 또 조리사를 꿈꾸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아주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또 이 정부나 조리법 관계자들에게까지 좀 직설적인 발언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너무 바쁘신 때도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에 참여해 주신 임성근 조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언제나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리대 앞을 지키는 임성근 조리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미래의 한국을 대표할 조리사들의 꿈을 지켜주고 또 한식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취업 관련 방안을 낱낱이 알아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극적인 미식 과잉 시대를 벗어나서 품격 있는 미식의 시대로 변화할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유인경의 일자리 테마 토크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